부부가 왜 결혼을 했습니까? 좋아서 했어요? 싫어서 했어요? 좋아서 했어요? 싫어서 했어요? 싫어서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괴로우려고 했어요? 행복하려고 했어요? 일부러 괴로우려고, 괴로운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게 좋았어 하고 행복하려고 했는데 왜 살아보니까 그 인간이 그래 싫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냐. 왜 이럴까 이게. 이게 이제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 물고기가 낚싯밥을 먹는 것과 같다. 살려고 한 행동, 정말 잘 됐다고 한 일이었는데 금방 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죽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잘못된 일이 된다. 그 원인이 뭐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갚음을 받는 거냐? 태어날 때 이렇게 되라 하는 사조 팔자 때문인가? 안 그러면 우리 부부의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런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벌 받아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다. 무지, 알지 못함, 전도몽상, 거꾸로 알았다. 잘못 알았다. 이것이 원인이다.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런가? 결혼을 할 때 말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즉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포장의 속에는 가장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찬 그런 형태와 같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한번 봐라. 나보다 인물이 잘생겼다. 나보다 재산이 많다. 나보다 학벌이 높다. 나보다 마음씨가 넓다.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지 않느냐. 인간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이 그렇다.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동업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관계에서는 어느 한 분야만 그렇다. 모든 걸 다 보지 않는다. 친구 사귈 때는 의리를 본다. 이 자식 의리가 있나 없나. 이게 가장 중요해요. 친구지간에 뭘 제일 중요시한다고?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신의를 중요시한다. 동업을 하려면 뭘 중요시합니까? 신용을 중요시한다. 믿을 수가 있나? 신용을 중요시한다. 친구지간에는 인간성에 대한 신용, 믿음, 그걸 의리라 그러고 동업을 할 때는 경제에 대한 믿음, 계산 똑바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학벌이 어떻든 그 별로 중요 안 해요. 기본적으로 신용이 있느냐, 통계산을 제대로 하느냐 이걸 본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관계를 맺을 때 어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세 가지 이 정도만 보고 관계를 맺는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는 어떠냐? 보는 게 굉장히 많다 얘기야. 우선 신체 구조를 가지고 인물이 어떤가? 얼굴이 잘났나? 피부가 좋냐? 키가 크냐? 신체 구조만 갖고도 보는 게 또 가지각색이야. 아이고 얼굴은 반반한데 눈이 작아가지고 뭐 코가 좀 낮아가지고 뭐가 피부가 어떻고 한두 개 보는 게 아니에요. 신체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다 얘기를 한다. 이 신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벌, 배경도 봐요. 부모는 어떤 사람이고 집안은 어떻고 돈은 얼마나 있고 학벌은 어떻고 이런 거 보죠. 거기다 또 성격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도 다 봐요. 취미까지 다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볼까? 많이 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이기심이다. 좀 속된 말로 하면 하나 잘 잡아가 평생 뜯어먹으려고 그런다. 왜 웃어? 솔직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병에서 보면 뭐 감기에는 이 약, 결핵에는 이 약, 온갖 약이 있는데 사람이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 무슨 약을 찾습니까? 만병통치약을 찾아. 한 개 딱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약을 찾듯이 결혼이라는 건 한 놈 잡아가지고 어때요?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그런다. 인생의 기적을 이루려고 그래. 이런 욕심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욕심을 나만 피우고 딴 사람은 다 욕심을 안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딴 사람은 다 보살이고 나만 중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려면 그래야 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보디사트바가 되고 나만 뭐가 되고 범부중생이 되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위한다? 나를 위해줘요. 이러면 내 원이 성취가 돼요. 근데 불행히도 그 인간도 뭐다? 범부중생이다. 어리석기로 말하면 나 못지 않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러니까 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눈을 이렇게 높여가 이렇게 경사로 정면으로 안 보고 이렇게 치뜨고 이래 보고 찾는다. 치뜨고 상대도 늘 치뜨고 이래 보고 찾아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자같이 천에 깔렸고 남자같이 천에 깔렸는데 맨날 하는 소리가 남자가 없다 그러고 여자가 없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딱 맞는 인연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이런 거 자주 물어요. 어디쯤 있다가 나타날까? 눈 감고 있는 중생이 보이지 않듯이 치뜨고 있으면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자기 인연이 이 발밑에 많은데 위로 쳐다보고 있어요.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없이 서로 약간씩 속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키가 좀 크기를 원하는데 그 키 큰 사람은 또 지보다 더 큰 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한다? 구두 뒤축을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학벌을 좀 높이 쳐다보니까 학벌을 약간 향상시켜가지고 맞춰준다. 인물을 너무 쳐다보니까 인물을 좀 성형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머리를 뭐 어떻게 볶든지 싸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옷도 좀 입히고 이래가 어떻게 꾸며가지고 어때요? 살짝 좀 속여야 된다. 온갖 걸 다 이렇게 전부 가미를 해요. 그러니까 눈속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눈속임이 사진을 잠깐 보거나 면접할 때 잠깐 사람을 만나거나 그저 악수하거나 이럴 때는 눈속임이 되는데 결혼을 해가 살아보면 이 눈속임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살다 보면 학벌도 좀 거짓말됐고 인물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다 성형했고 화장 지우니까 제 얼굴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약간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못한 거예요. 생각보다. 살아보니 성질도 생각보다 못하고 살아보니 생각보다 돈도 없고 모든 게 다 이게 생각보다 못하니까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살짝 속이는 거 이게 나쁜 거냐? 나쁘다 그래요. 저 인간은 결혼할 때부터 학벌을 속이고 결혼할 때부터 집안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속입니까? 결혼 한번 해놓고 어때요? 안 했다 그러고 이런 까지 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속이지 않으면 뭐가 성립 안 된다?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서로 속이고 사는데 이게 현재의 이 세상 살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심한 게 어디냐? 부부 사이예요. 자기가 속여놓으니까 자기도 상대를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이렇다 상대도 그런 걸 인정해 줘라. 이게 첫째예요. 사랑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죽고 못 사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고 못 사는 건 미친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핵심은 상대에 대한 있는 그대로 인정이에요.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해라 이거야. 그대로 인정을 해라. 내가 이렇다 그도 그런 거예요. 이걸 첫째 인정을 해야 돼. 나는 피부가 희지만은 그런 피부가 검고, 나는 키가 크지만은 그런 키가 작고, 나는 취미가 이렇지만은 저는 취미가 이렇고, 그걸 첫째 인정을 해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이해를 해야 돼. 인정이라는 거는 이해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닌 니고 난 나다 이걸 인정해야 돼. 뭐든지 다 내 식대로 되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내가 어떤 여자가 좋다고 가서 껴안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랑이지만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성추행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억압이에요. 부모는 사랑인데 자식은 엄청난 억압이에요. 남자는 사랑하는데 여자는 성폭력이고 성추행이다. 그게 상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우리 다른 사람 일방적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데 감히 네가 안 좋아해? 이래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사랑하면 미워하게 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해라. 내가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지.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인데 남의 마음을 강요하고 강제한다. 이게 독재 아니에요, 독재. 독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지금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사랑에 자기 눈이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미쳐 날뛰는 걸 뭐라고 한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랑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왜 미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냐? 눈물이 나느냐? 사랑이란 원래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결과가 나빠지겠어요? 결과가 좋지. 그 바로 미쳐 날뛰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핵심적 조건은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가슴이 뜨겁고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면 그건 뭐 하는 거다? 미친 거다. 미친 증상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랑을 기초로 하면 갈등이 생길 게 없다 이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연이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온갖 것들이 어우러져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들지 않느냐. 화단에 가보면 온갖 꽃들이 모여서 화단을 만들지 않느냐. 꽃의 종류가 다르고 꽃의 크기가 다르고 꽃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듯이 우리 인간사도 그래.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뭐라냐? 다양성의 조화 이렇게 말. 서로 다른 것들이 각각의 모양, 각각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이 다양성이고 그것이 다른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조화의 사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다? 나와 다른 상대를 뭐하기? 인정하기. 두 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기. 그의 자라온 배경, 그의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가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습관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우선 나와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한 인정.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그의 배경을 보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사랑의 기초다. 이것이 사랑의 기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고 상대의 진의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서 진정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 키가 크고 작은 거 그게 그래 중요 안 하고 그가 무슨 취미를 가졌냐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하다. 그래서 특히 두 남녀가 그것이 뭐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남녀가 살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 때는 서로 다른 것이 모여서 함께 사는 거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어떠냐? 자기가 미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너 좋아하면 너 날 좋아해라. 이런 강요와 강제의 의식을 갖고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늘 거기서 싸우게 된다.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서 또 훈수를 들어요. 결혼해서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아내 쪽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신혼 초에 질서를 탁 잡아야지.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나중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하고. 또 남자 쪽에서는 어때요? 야 임마. 신혼 초부터 벌써 잡혀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을 시킨다. 이런 데서 우리는 자꾸 강제, 강요, 독재 이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오해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존중의 핵심이 뭐다? 첫째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 두 번째는 그 편에서 이해하기. 이게 존중이지 떠받드는 게 존중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를 높이고 내가 비굴하게 구는 게 존중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정이라는 것은 저절로 화목해진다. 어떤 신분 차이가 있어서 만났던 인종이 달라서 만났던 한국 사람이 베트남 여자하고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더라도 이런 자세만 있다면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남편 간에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하니까 미쳐가 죽고 못 사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뭐하고 나와 다른 상대를 그것이 무엇이든 첫 번째 인정하고 두 번째 그 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하는 이것을 이름하여 말한다. 따뜻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 여기 사랑이라고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그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부부라고 맨날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좋아 미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맨날 미쳐 살아요? 이런 얘기요. 맞아요, 그 말은.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사랑이란 말은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할 때 거기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소통이 된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게 된다. 생겨나게 된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부부지간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지면 상대가 키가 적든 크든 성격이 설령 나와 달라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게 되고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걸 문제 삼지 않게 된다. 보살핀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같이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된다. 첫째, 둘이 살 수가 있고 둘이 살 때 결과가 좋아진다. 자, 그런 데서 그러지 못한 자기를 매일매일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참회를 해야 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에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자기 에고를 갖고 있다. 이게 본부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늘 내려놓으면서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하기. 그리고 그 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기.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옳고 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뭉쳐져 있지만 서로가 속박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독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조금 살아보면 답답하다 이거예요. 구속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 자, 그런 데서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아내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내겠습니다.